스탠포드 대학에서 일하던 부부인 두 직원에 의해서 1984년에 세워진 시스코는 원래 스탠포드 대학 네트워크에서 쓸 라우터를 만들었지만 학교가 구입을 거부해서 세운 회사이고, 시스코에서 일하던 엔지니어인 유에는 그가 제안한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비디오 미팅 시스템이 회사에서 거부되자 회사를 나와 줌을 설립하는데, 그의 첫 고객은 스탠포드 대학이었습니다. 1981년 스탠포드 대학 교수인 클락은 몇 명의 대학원생들과 연구직 직원들과 함께 90년대 초 최고의 영화 비주얼 이펙트 회사였던 실리콘 그래픽스를 세우지만 1994년에 회사를 떠나 그의 최초의 웹 브라우저인 모자이크 연구자인 앤드리슨과 함께 넷스케이프를 세웁니다. 약 48억을 투자한 그는 5년 후에 약 1,400주를 받고 회사를 떠납니다. 선 시스템은 스탠포드 대학 졸업생인 맥닐이, 코스라, 백두샤임, 그리고 UC 버클리 출신인 조이가 1982년에 세운 회사로서 회사 이름 선은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네트워크의 두 문자입니다. 2010년에 오라클에 팔렸습니다. 야후는 스탠포드 졸업생인 양과 피로에 의해서 설립되었는데, 야후는 나중에 버라이즌에 매각되었고, 재래형 컴퓨터 회사인 레노버와 전국 거대 인터넷 판매 회사인 알라바바의 볼드 임원으로 있습니다. 스탠포드 졸업생이 세운 회사 중 가장 큰 회사인 알파벳은 미국 내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더불어 4대 회사입니다. 1998년 스탠포드 대학원생인 페이지와 브린에 의해서 설립되었으며, 알파벳은 몰라도 구글 하면 다 아는 회사입니다. 여담으로 브린은 스탠포드 대학 물리과 교수인 스탠리 우주스키 셋째 딸인 앤 우주스키와 결혼했다가 이혼했는데, 이 우주스키 세자매들은 유명한 미국판 엄친아로서 모두 명문대 출신의 막내에는 바이오테크놀로지 회사인 23andMe의 CEO, 둘째는 UCSF의 의과대학 교수, 그리고 첫째는 현재 여러분이 보는 유튜브의 CEO입니다. 1997년 스탠포드 출신인 헤스팅은 그가 세운 소프트웨어 회사인 퓨어 아트리아를 판 돈으로 퓨어 아트리아에서 같이 일하던 엠돌프와 함께 비디오 스트리밍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서 4개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대국적 기업으로 컸습니다. 여담으로 레이셔널 소프트웨어가 퓨어 아트리아를 산 가격인 약 8,500억은 그 당시로 실리콘밸리의 가장 큰 거래였고, 비디오 대여점에서 빌린 아폴로 13 비디오를 늦게 체납한 벌금 때문에 헤스팅은 벌금이 없는 스트리밍을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퓨어 아트리아를 산 내셔널 소프트웨어도 스탠포드 출신인 데브린에 의해서 1981년에 설립되었으나 지금은 IBM에 팔렸습니다. 1995년에 한국계 엔지니어인 리와 언더우드에 의해 세워진 실리콘 이미지는 컴퓨터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후에 레티스 세미컨덕터에 팔립니다. 1998년에 스탠포드 리뷰의 창시자인 티얼에 의해 세워진 소프트웨어 회사인 컨피니티는 팜파일럿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시작했고, 나중에 머스크가 세운 엑스닷컴과 합쳐서 페이펠을 설립하게 됩니다. 페이펠에서 일하던 엔지니어뿐만은 그의 스탠포드 친구 라이와 직업 중심의 소셜 네트워크를 서비스하는 링크드인을 2003년에 창업합니다. 라이는 잡스가 세운 넥스트에서도 일했는데, 그는 잡스의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페이펠의 엔지니어 카림은 그의 회사 동료 헐리, 첸과 함께 집에서 찍은 동영상을 올려 공유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유튜브를 창설하게 됩니다. 늘어나는 용량과 카피라이트 법적인 문제로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 대신 바이어를 찾게 되고, 지금은 구글의 자회사로 운영됩니다. 2010년 또 다른 스탠포드 졸업생 시스트롬과 크리거가 벤처 캐피탈로부터 받은 약 6억 원의 돈으로 시작한 인스타그램은 약 2년 후인 2012년에 페이스북에 약 1.2조에 팔리게 됩니다. AI의 그래픽 생산 유닛인 GPU로 유명한 엔비디아는 스탠포드 출신 호황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그래픽 카드 회사로서
경쟁 업체인 AMD의 GPU와 구별하기 위해 지포스라고 부르는 라인을 생산하고 있는데 퀄컴과 더불어 햅리스 회사로 유명합니다. 이외에도 스탠포드 출신의 실리콘밸리에 세운 회사로는 게임 플랫폼 회사인 로블록스, 사업용 전기차를 만드는 모티 파워 시스템즈, 파이낸셜 소프트웨어 회사인 인투이트, 클라우드 데이터 스토리지 회사인 넷앱,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를 만드는 반도체 회사인 액텔, 그리고 심스 시리즈나 피바 게임 시리즈로 유명한 일렉트로닉 아츠 등이 있는데 사실 이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스타트업으로 시작된 많은 회사들이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으로 크면서 전 세계에서의 기업 산업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직업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실리콘밸리에는 페어차일드 반도체에서 나온 계보들의 회사나 스탠포드 대학 출신들이 만드는 회사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나 쉐브론 오일 회사 같은 금융, 에너지 회사가 헤드쿼터를 이어져게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벤처 캐피탈과 로펌이 집이기도 합니다. 많은 엔지니어들이나 사업가들이 모여 4만 개 이상의 회사가 세워졌으며 미국의 벤처 캐피탈의 펀드 약 3분의 1이 실리콘밸리에서 사용되고 있고 현재 있는 실리콘밸리에 8,000개 가량의 회사가 있습니다. 페어차일드 반도체나 스탠포드는 회사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기초가 되는 알파넷의 설립이나 미국 최초의 벤처 캐피탈, 데이비스 앤 락의 설립 등 새로운 타입의 플랫폼을 가져오는 역할도 했습니다. 아더락 이브는 반역의 여덟과 페어차일드를 연결해 주신 분이고 또 초기 인텔을 비롯한 많은 페어차일드 스핀오프의 투자가이며 애플의 초기 투자가로서 스티브 잡스와 모토로라를 비롯하여 많은 회사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기도 하지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날 때 볼드 임원을 이끌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실리콘밸리가 성장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운도 따랐습니다. 스탠포드 산업단지가 세워지기 전에 베이에리어는 해군이나 공군 소속 연구소의 중심 지역이었고 미국 최초의 라디오 방송국도 1909년에 산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덕 해롤드는 브로드캐스팅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한 분이기도 하죠. 나사 소속 게임스를 비롯하여 락히드 마틴, 로렌스 내셔널 랩 등이 있었고 2차 대전과 한국 전쟁 동안 방산 산업을 통한 많은 기술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거기다 산업단지의 설립은 미국 내 많은 회사들을 이 실리콘밸리로 모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의 실리콘밸리의 성장을 다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버드와 MIT를 중심으로 하는 보스턴 지역, 랠리와 더람으로 연결하는 노스캐롤라이나의 테크허브, 오스틴의 텍사스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텍사스 실리콘 힐즈, 그리고 유타의 스키타운인 팍시리 등 많은 지역에서 또 다른 실리콘밸리를 만들려고 했으나 아직까지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모여있는 큰 산업단지가 되었지 아직까지는 실리콘밸리와 같은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기술적인 지식, 그리고 돈만으로 형성되는 곳이 아닌 그곳의 독특한 환경이나 문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 세계에서 우수한 인력이 모이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이 다 똑똑하고 창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통 회사에서 특허나 신기술 연구의 95%는 5%의 키 엔지니어에서 나오는 것을 고려할 때 탑 엔지니어들은 상당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페어차일드 반도체와 스탠포드 대학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성공한 뒤 과학적인 지식이 있는 엔지니어 출신의 엔젤 투자가로서 또는 멘토로서 다시 다른 엔지니어들의 회사 설립이나 프로젝트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램버스의 호로비츠, 네스캐피의 앤드루센, 실리콘 그래픽스의 클락,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한국인 이종문들의 예인데 한국에서 성공한 과학계의 사업가들이 미국 내에서 벤처 캐피탈의 투자자가 아닌 한국 내에서 많은 이공도 인재들을 도와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와이즈 테크놀로지처럼 집을 담보로 시딩 펀드를 마련하거나 그냥 내가 번 돈으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투자를 받고 운영 면에서 도움을 해주며 한 단계마다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도와주는 소위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람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회사 그리고 부서마다 분위기는 다르지만 자율성과 다양성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또 다른 플랫폼의 회사를 세운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죠. 물론 아이디어가 있다고 실리콘밸리가 모든 사람에게 편하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치 성향이 매우 리버럴한 곳으로 강하게 보수 성향을 띠는 오라클이나 테슬라가 세금이나 딴 이유를 대며 헤드쿼터를 실리콘밸리에서 떠났고 지역의 살인적인 물가나 생활비는 사람들이 이주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서 가장 비싼 강남구의 평균 집값이 약 22억인데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비싼 지역인 애설턴의 평균 집값은 96억입니다. 그래도 판교에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회사가 나오려면 실리콘밸리를 실리콘밸리로 만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어차일드 반도체와 스탠포드 대학에만 우연하게도 인재가 다 모여서 가계도를 형성할 정도로 그 많은 특허와 기술, 회사가 탄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네이버가 삼성에서 분사되어 다시 거대 기업이 되었듯 회사가 모여 거대 단지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이 계속 창조되어 나오고 더 나아가 플랫폼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